오늘 어떤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을 비롯한 소상공인 입법 해결을 위해서 사실 국회를 많이 찾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소상공인이라는 말이 정말 생소했고 국회를 찾아오면 의원님 얼굴 한번 뵙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경제단체로 만들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또 우리의 염원인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드는 과정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사실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바쁜 소상공인들은 목소리를 내기조차 힘들었고 결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때로는 대기업과 또 정부와 정치권과 맞서기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회 입법 과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어온 소상공인 운동이 새로운 모색으로 소상공인에 귀 기울이는 국회, 소상공인을 존중받는 정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미래통합당은 전시는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을 최초로 발의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많은 소통을 해주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동안 황교안 우리 대표님께서 남다른 관심으로 소상공인협회를 찾아주시고 또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서민이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회, 또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의를 보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토론회 주체와 이제 소상공인 복지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열정과 그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 소상공인 정책이 반영되는 정치 실현을 위해서 미래통합당과 새로운 변화를 가속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이 소득수도 성장이라는 부분이 이 정부에서 됐는데 이 소득수도 성장에서 가장 소외받았던 부분들이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정말 누구를 위한 소득 성장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많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서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서 같이 소상공인이 존중받고 그다음에 서민들이 새로운 도약을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어떠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통합당에 같이 함께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함께해 주신 황교안 대표님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 그 다음에 통합당에 관련된 분들과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사회를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호남, 흑수저 출신, 청년, 소비자단체 운동가, 저와 제가 살아온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어도 미래통합당과는 어울리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만류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조그만 재래시장에서 숨가쁘게 장사를 하시면서 자식들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 가시는 저희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게에 딸린 단칸방에서 5 식구가 모여 살면서 겪었던 그 모진 어려움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고 세입살 가게에서 주인한테 내쫓겼을 때 흘렸던 부모님의 한없이
마르지 않던 그 눈물들을 기억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비자 운동에 매진해 왔던 저에게 정치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어느 날 문득 다가와 길을 묻는 이방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제게 내민 그 손길에서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들 속에서 저는 국민에 대한 진심을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 평범한 서민들의 고통을 보듬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라는 염동열 위원장님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을 바쳐 귀 기울여왔던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들의 외침에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바꾸자는 구호가 선거의 고정 레퍼토리가 된 지는 오래입니다. 선거 때마다 세대교체, 인물교체의 구호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진정으로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성년이라는 제20대 국회를 통해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대한민국의 정치가 근본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 같은 이념의 대결이 아니라 상식과 양심에 기초한 정의와 공정의 가치 대결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적 이념으로 사분오열된 이 나라를 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통합하고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나아감에 있어 중요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뒷전에 머무르고 있는 5,200만 소비자의 권리를 공정의 가치로 지켜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비자 운동에 참여해온 저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한켠이 매우 아프고 답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대미문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소비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점 매석으로 가격이 폭등한 마스크라도 어떻게든 구매해보고자 하는 눈물겨운 행렬이 전국 곳곳에 늘어서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보듬어야 될 소비자 문제, 민생 문제, 서민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5,200만 소비자의 피해와 직결되는 민생 사안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보다 더 현명한 해답과 대안을 국민들에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다소 소홀하고 부족했다고 평가받는 시민운동의 빈 공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20년 제 인생의 경험과 역량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